금요일 저녁 7시. 이정민은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일이 시어머니 칠순잔치였다. 서울 S호텔 그랜드 볼룸 하객 250명 3억 2천만 원짜리 대형 잔치. 6개월 전부터 정민이 혼자 준비한 행사였다. 내일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정민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오전 10시에 호텔 도착해서 리허설하고 11시에 하객 맞이 시작하고 12시에 본행사. 됐어. 시어머니 오복순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네? 그만해. 듣기 싫어. 정민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 내일 일정인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복순이 차갑게 말했다. 신경 끄라뇨? 제가 다 준비한 건데. 준비는 무슨. 재현이가 다 했지. 넌 뭘 했어? 정민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재현이가 다 했다고? 이 잔치를 위해 6개월 동안 뛴 게 누군데? 호텔 예약하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답례품 고르고 가수 섭외하고 꽃장식 협의하고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스프레드 시트 만들고 호텔이랑 수십 번 통화하고 청첩장 직접 디자인하고 3억 2천만 원. 그 돈도 정민이 냈다. 남편 재현은 뭘 했나? 그냥 어머니 칠순이니까 크게 하자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어머니 그래도 내일 제가. 지은아. 복순이 정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일 오지 마. 네? 너 내일 오지 마라고. 정민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칠순잔치인데. 내 얼굴 보기 싫어. 안 왔으면 좋겠어. 어머니, 내 잔치에 내가 왜 와? 손님들 앞에서 괜히 눈에 거슬리게. 정민은 할 말을 잃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 재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래도 정민이가 잔치 준비 많이 했는데. 뭘 했어? 내가 다 한 거지. 정민이는 그냥 따라다닌 거고. 그래도. 됐어. 나는 정민이 얼굴 보면 기분 나빠. 내일은 내 생일이야. 내 기분대로 하게 해줘. 재현이 입을 다물었다. 정민은 재현을 쳐다봤다. 한마디라도 더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재현은 눈을 피했다. 20년 동안 늘 그랬다.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 어머니. 정민이 입을 열었다. 정말로 제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안 왔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정민이 일어섰다. 뭐? 복순이 눈을 치켜떴다. 알겠다고요. 안 갈게요. 진짜? 네. 어머니가 원하시니까요. 정민이 가방을 들었다. 재현 씨 나 먼저 갈게. 재현이 당황했다. 잠깐 정민아. 괜찮아.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 정민이 현관으로 향했다. 복순이 뒤에서 말했다. 그래. 내일 얼씬도 하지 마. 눈에 거슬리니까. 정민이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 왜? 내일 잔치 잘 되길 바랄게요. 정민이 미소 지었다. 이상하게 차갑고 담담한 미소였다. 복수는 그 미소의 의미를 몰랐다. 뭐야 저게. 이상하게. 어머니 정민이가 좀. 재현이 말하려 했지만 복순이 손을 저었다. 됐어. 내일 준비나 해. 정민이 없어도 잘 될 거야. 정민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참았다.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면서도 참았다.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칠순잔치 전날, 3억 2천만 원짜리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게 오지 마. 내 얼굴 보기 싫어.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이야. 20년 동안 시댁 행사비만 6억 넘게 냈다. 아무도 모르게. 남편 이름으로. 시댁은 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했다. 정민은 한 번도 티 낸 적 없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야? 오지 마. 내 얼굴 보기 싫어. 정민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번호에서 멈췄다.
S호텔 연애팀 김 과장. 6개월 동안 수십 번 통화한 번호였다. 정민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S호텔 연애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10월 12일 그랜드 볼룸 예약한 이정민인데요. 아, 네. 이정민 고객님. 내일 행사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민이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행사요. 취소하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네? 취소요? 내일 행사를요? 네. 고객님 내일인데요. 이미 모든 준비가. 알아요. 그래도 취소할게요. 고객님 행사 전날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불가이시고 추가 위약금이. 알아요. 괜찮아요. 정말로 취소하시는 건가요? 정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둡게 펼쳐져 있었다. 네, 취소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어머니 원하신 대로 했어요. 정민이 중얼거렸다. 빠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빠졌어요. 정민이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이었다. 근데 저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 돈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2004년 봄. 28살의 이정민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예쁘다 우리 딸.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순자 정민의 친정어머니였다. 엄마. 재현이가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예쁜 애를 데려가니까. 정민이 미소 지었다. 엄마도 딸 시집 보내기 싫으시면서. 누가 그래? 빨리 보내고 싶어. 거짓말. 모녀가 웃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정민아. 응? 시댁이. 좀 걱정된다. 정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왜? 어제 상견례 때 봤는데. 재현이 어머니가 좀? 우리 집안을 좀 낮춰보는 것 같더라.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느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오복순의 눈빛을. 이순자는 강남의 건물을 가진 자산가였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수수한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서 시어머니 복수는 정민네 집안을 만만하게 본 것 같았다. 우리 재현이가 대기업 다니는데 너네 집안은 뭐 하는 집이야? 상견례 때 복순이 한 말이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순자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렇구나. 뭐 우리 재현이 벌이가 좋으니까 괜찮겠지. 복순이 콧방귀를 뀌었다. 순자는 웃으며 넘겼다. 굳이 건물주라고 밝힐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정민은 마음이 불편했다. 엄마 괜찮아. 재현 씨가 좋은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좀 그래도. 그래도 뭐? 사랑하면 다 괜찮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 말이 맞길 바란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결혼식 비용이었다. 원래 양가에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정민아 결혼식 비용 말인데. 네 어머니. 우리가 좀 빠듯해서. 너희가 좀 더 내면 안 되겠니? 네? 하객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음식값이 초과됐거든. 그것만 너희가 부담해줘. 정민은 당황했다. 그게 얼마예요? 한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어머 그것도 못 내? 너희 집. 그렇게 가난해? 복순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정민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시댁에서 5천만 원 더 내래. 그래? 알았어. 내가 낼게. 엄마가 왜 내? 우리가 내야지. 괜찮아. 엄마가 줄게. 너희 신혼생활에 돈 쓸 일 많잖아. 순자가 5천만 원을 더 냈다. 시댁은 감사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다. 결혼 후 정민은 시댁에서 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기 시작했다. 첫 명절. 추석에 시댁에 갔다. 정민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정민아, 이 나물 왜 이래? 네? 무슨? 맛이 이상해. 간이 안 맞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됐어. 나가서 사올게. 내가 한 건 못 먹겠어. 정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이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 찾아보고 몇 번이나 연습하고. 그런데 못 먹겠다고? 어머니, 제가 다시. 됐다니까. 제이야, 나가서 나물 사와. 신우이 제이가 키득거리며 나갔다. 정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날 밤 재현에게 말했다. 오빠, 어머니가 왜 저한테 저래? 응? 뭐가? 재현은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까 저녁 때 나물 못 먹겠다고 하시고. 어머니가 원래 좀 예민해. 신경 쓰지 마. 근데 너무 심하지 않아? 에이, 적응하면 돼. 원래 시집살이 다 그래. 재현이 채널을 돌렸다. 정민은 남편을 바라봤다. 도움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건 무관심이었다. 오빠, 내 편 좀 들어줘. 뭐라고? 어머니한테? 재현이 처음으로 정민을 쳐다봤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말도 안 돼. 왜? 난 내 아내잖아. 아내도 아내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야. 어른한테 뭐라고 하면 불효야. 정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냥 적응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재현이 다시 TV를 봤다. 정민은 혼자 소파에 앉아 울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다. 정민은 계속 무시당했다. 정민이는 맨날 집에만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 내가 뭘 알아? 대학도 별로 안 좋은데 나왔으면서. 우리 재현이 돈으로 사는 주제에 목소리는 커. 매번 그랬다. 정민은 참았다.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2005년에 아들 시우가 2008년에 딸 서연이가 태어났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참자. 아이들이 크면 나아지겠지. 정민은 그렇게 버텼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2010년 가을. 정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정민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동생에게서 온 전화였다. 정민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어머니 이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다. 엄마. 정민이 달려갔다. 엄마, 일어나.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다. 의사가 말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민은 3일 동안 병원을 지켰다.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정민아, 너 언제 와? 집안일은 누가 해? 시어머니였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많이 위독하세요. 그래, 근데 내 남편이랑 애들은? 밥은 누가 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제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야,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어머니. 됐어. 너 맘대로 해. 근데 빨리 와.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다. 정민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울었다. 결국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다. 2010년 10월 20일. 이순자 향년 67세.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시댁에서는 남편 재현만 잠깐 왔다 갔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바빠서 못 간대. 미안. 재현이 전한 말이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변호사가 찾아왔다. 따님, 어머님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았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다. 정민아, 엄마가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에게 남겨줄게. 강남 건물 지분 50% 현금 5억. 건물 지분은 매달 임대료가 나올 거야.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서 받아. 근데 정민아, 부탁이 있어. 이 재산 시댁에는 말하지 마. 엄마가 상견례 때 봤는데 내 시어머니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
돈 있는 거 알면 분명 뺏으려 할 거야. 내 재산은 내가 지켜.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정말 필요할 때만 써.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정민은 유언장을 읽으며 울었다. 엄마.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줬다.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은 총 약 15억 원 상당입니다. 강남 건물 지분에서 매달 약 5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15억.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유산의 존재를 가능한 숨기시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댁에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았다. 시댁에서 알면 뭐라고 할지 뻔했다. 그 돈 내놔. 우리 재현이 명의로 해. 내가 뭔데 그 돈을 가져? 분명 그럴 것이다. 정민은 결심했다. 숨기자. 엄마 유언대로 숨기자. 정민은 유산을 철저히 숨겼다. 건물 임대료는 별도 계좌로 받았다.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도 접근할 수 없게. 시댁에서는 여전히 정민을 가진 것 없는 며느리로 취급했다. 정민이네 친정은 없는 집이잖아. 우리 재현이 덕분에 저렇게 사는 거야. 정민은 참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한테 15억이 있다는 거 알면 뭐라고 할까? 아마 그거 다 내놔라고 하겠지. 엄마 말이 맞았다. 2012년. 정민은 몰래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리빙숍이었다. 집 꾸미기 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을 파는 쇼핑몰. 처음에는 월 매출 10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정민은 사업 수완이 좋았다. 엄마에게 물려받은 DNA인지도 몰랐다. 2015년 월 매출 3천만 원. 2018년 월 매출 1억. 2022년 월 매출 3억. 사업 수익은 별도 계좌에 쌓았다. 정민의 개인 재산은 어느새 23억을 넘었다. 엄마 유산 15억, 사업 수익 8억. 하지만 시댁은 전혀 몰랐다. 정민은 여전히 전업주부로 행세했다. 그리고 정민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 20년간 시댁 행사비를 몰래 부담한 것이다. 2005년 첫째 시후 돌잔치. 재현아, 돌잔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 정민이 말했다. 얼마나?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우리 그렇게 없는데. 재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민이 결심했다. 내가 낼게. 뭐? 내가? 응. 내가 모아둔 돈 있어. 사실 엄마 유산에서 꺼낸 돈이었다. 하지만 재현에게는 모아둔 돈이라고 했다. 근데 시댁에는 비밀로 하자. 오빠가 낸 걸로. 왜? 그냥. 어머니가 알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재현은 별 생각 없이 동의했다. 2010년 시할머니 장례식. 3천만 원이 필요했다. 정민이 냈다. 2012년 시삼촌 결혼 축의금. 500만 원. 정민이 냈다. 2015년 시아버지 환갑잔치. 8천만 원. 정민이 냈다. 2018년 시누이 결혼 축의금. 1천만 원. 정민이 냈다. 2020년 시어머니 환갑잔치. 1억 2천만 원. 정민이 냈다. 모든 결제는 남편 명의 카드로 했다. 하지만 카드 대금은 정민이 별도 계좌에서 이체했다. 남편 재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댁에는 비밀이었다. 시댁은 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했다. 우리 재현이가 돈을 잘 벌어서 효도를 하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정민은 한 번도 티 내지 않았다. 왜? 말해봤자 소용없을 테니까. 내가 뭔데 돈을 내? 우리 재현이 돈으로 낸 거지 내 돈이 어딨어? 분명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숨겼다. 20년 동안. 2024년. 시어머니 칠순잔치 준비가 시작됐다. 엄마 칠순인데 크게 해야지. 재현이 말했다. 얼마나 크게? 호텔 대연회장으로. 하객 200명 이상. VIP 답례품으로. 정민은 계산해봤다. 호텔 대연회장, 대관료, 식사, 답례품, 공연, 꽃장식. 대충 3억은 들 것 같았다. 3억이 넘을 것 같은데. 괜찮아. 어머니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재현은 가볍게 말했다. 마치 자기가 낼 것처럼. 하지만 정민은 알고 있었다.
결국 자기가 낼 거라는 것을. 정민은 6개월 동안 칠순잔치를 준비했다. 호텔 예약, 하객 명단 정리, 답례품 선정, 가수 섭외, 꽃장식 협의, 청첩장 디자인, 리허설 일정 조율. 모든 걸 정민이 혼자 했다. 남편 재현은 뭘 했나? 잘 준비해. 그 한마디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나? 제대로 해. 내 체면 구기면 안 돼. 그것뿐이었다. 3억 2천만 원. 정민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계약금 1억 6천만 원은 이미 납부했고 잔금 1억 6천만 원은 행사 3일 전에 내기로 했다. 그리고 잔치 전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넌 내일 오지 마. 내 얼굴 보기 싫어. 정민은 그날 밤 20년 동안 낸 행사비를 계산해봤다. 2004년 마이너스 결혼식 추가 비용 5천만 원. 2005년 마이너스 돌잔치 2천만 원. 2008년 마이너스 둘째 돌잔치 2천만 원. 2010년 마이너스 시할머니 장례 3천만 원. 2012년 마이너스 시삼촌 결혼 축의금 500만 원. 2015년 마이너스 시아버지 환갑 8천만 원. 2018년 마이너스 시누이 결혼 축의금 1천만 원. 2020년 마이너스 시어머니 환갑 1억 2천만 원. 2024년 마이너스 시어머니 칠순 3억 2천만 원. 총합 6억 6천5백만 원. 6억이 넘는 돈. 2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쓴 돈. 한 번도 감사 인사 들은 적 없는 돈. 오히려 내가 뭘 해줬냐는 말만 들은 돈. 정민은 숫자를 보며 쓰게 웃었다. 6억 넘게 내고 돌아온 게 오지 마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안 갈게. 대신 내 돈도 같이 안 갈게. 금요일 밤 10시. 정민은 휴대폰을 들고 S호텔 연애팀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S호텔 연애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10월 12일 그랜드 볼룸 예약한 이정민인데요. 아, 네. 이정민 고객님. 내일 행사시죠? 마지막 확인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되셨네요. 네, 그 행사요. 정민이 잠시 숨을 골랐다. 취소하려고요. 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취소요? 내일 행사를요? 네. 고객님 내일인데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식재료도 입고됐고 꽃장식도. 알아요. 그리고 계약 조건상 행사 전날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불가이시고 잔금도 위약금으로. 알아요. 괜찮아요. 고객님 계약금만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잔금 1억 6천만 원도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총 3억 2천만 원을. 알아요. 정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3억 2천만 원. 다 제 돈이에요. 제가 취소하면 되는 거죠? 예약자 본인이시니 취소 권한은 있으시지만 정말로 취소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취소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 사정이요. 네,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행사 관계자분들께 안내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연락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취소만 해주세요. 관계자한테는 연락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객분들이 오시면. 괜찮아요. 오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딸 서연이가 들어왔다. 엄마 아직 안 자? 응, 좀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서연이가 옆에 앉았다. 정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좀 이상한 짓 했어. 이상한 짓? 내일 할머니 칠순잔치 있잖아. 응. 취소했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뭐? 취소? 응. 왜? 내일인데? 정민이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내일 오지 말래. 뭐? 오늘 저녁에. 엄마 얼굴 보기 싫으니까 내일 오지 말래.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가 그랬어? 응. 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몰라. 그냥 보기 싫대.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그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6개월 동안 준비했잖아. 그래. 그런데 오지 말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 정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근데 엄마만 안 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 잔치 비용 엄마가 다 냈어. 뭐?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3억 넘어. 호텔 대연회장 하객 250명 VIP 답례품. 다 엄마 돈이야. 그걸 왜 엄마가? 20년 동안 그래 왔어. 시댁 행사비는 다 엄마가 냈어. 근데 할머니는 몰라. 아빠가 낸 줄 알아.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취소한 거야. 엄마가 안 가면 엄마 돈도 안 가는 거지. 엄마, 너 이상하다고 생각해? 정민이 서연을 쳐다봤다. 20년 동안 참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하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이상해. 정말? 응.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서연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나 알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봤어. 서연아. 엄마가 참을 만큼 참은 거야. 이제 그만 참아도 돼.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서연아. 근데 내일 어떡해? 할머니가 알면.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되든 되겠지. 정민이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보자. 토요일 아침. 시댁집. 시어머니 오복수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제이야, 내 한복 다림질 됐어? 네, 엄마. 여기요. 시누이 제이가 화려한 자주색 한복을 가져왔다. 오늘 내가 제일 예뻐야 해. 칠순인데. 복순이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었다. 금박이 들어간 고급 한복이었다. 500만 원짜리. 물론 이것도 정민 돈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몰랐다. 엄마, 오늘 하객 몇 명이에요? 시동생 재민이 물었다. 250명이야. S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해. 와, 대박. 그거 비싸지 않아요? 비싸긴. 우리 재현이가 다 냈지. 복순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우리 재현이가 효자야. 동생들 너희도 본받아. 제이와 재민이 어색하게 웃었다. 시아버지 박성호가 거실로 나왔다. 여보, 준비 다 됐어? 응. 빨리 가자. 리허설 해야 해. 재현이는? 먼저 호텔 갔대. 마지막 점검한다고. 정민이는? 복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안 와. 뭐? 왜?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왜 그래? 정민이가 잔치 준비 다 했잖아. 그래서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잔치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다 그년 얼굴 보면 기분 나빠. 성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그렇지. 됐어. 오늘은 내 생일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 출발하자. 시댁 가족들이 차에 탔다. 복순, 성호, 제이, 재민. 네 사람이 S호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복순은 기분이 좋았다. 오늘 하객들 다 깜짝 놀라겠다. S호텔 그랜드 볼룸이면 연예인 결혼식 하는 데잖아. 맞아, 엄마. 엄청 기대돼. 제이가 맞장 붙였다. 답례품도 VIP급으로 했다며? 뭔데? 재민이 물었다. 몰라. 정민이가 알아서 했겠지. 그래도 30만 원짜리 이상은 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복순이 으쓱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 30만 원짜리 답례품 250개가 얼마인지. 7,500만 원. 정민의 돈. 호텔 앞에 도착했다. S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였다. 로비만 들어서도 화려함이 넘쳤다. 와, 여기서 하는 거야? 재민이 감탄했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 칠순인데. 제이가 말했다. 복수는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랜드 볼룸이 어디지? 그때 남편 재현이 달려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재현아. 준비 다 됐어? 그게. 재현의 표정이 이상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뭔데? 빨리 말해. 리허설 해야지. 재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호텔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 예약이 취소됐대요. 복순의 웃음이 멈췄다. 뭐? 어젯밤에 예약자가 취소했대요. 말도 안 돼. 복순이 소리쳤다. 예약자가 누군데? 취소를 왜 해? 예약자가? 재현이 눈을 피했다. 정민이에요. 복순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 정민이가 취소했다고. 복순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 어머니. 그년이 무슨 권한으로. 예약은 내가 한 거잖아. 그게. 예약자 이름이 정민이에요. 뭐? 복순이 재현을 째려봤다. 내가 예약 안 한 거야. 돈은 정민이가 냈어요. 뭐? 이번 잔치 비용 다 정민이가 냈어요. 복수는 귀를 의심했다. 정민이가? 그년이 무슨 돈으로? 그건 저도. 자세히는. 재현이 말끝을 흐렸다. 됐어. 호텔 직원 불러. 복순이 로비 데스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저기요. 담당자 불러요. 복순이 데스크를 쳤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침착하게 대응했다. 오늘 그랜드 볼룸 예약한 사람인데 예약 취소됐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복순.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랜드 볼룸 10월 12일. 예약자 이정민 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게 취소됐다고. 네, 어젯밤 10시에 예약자 본인이 취소하셨습니다. 그년이 무슨 권한으로? 예약자 본인이시면 취소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어요? 예약자분께서 관계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복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호텔 입구로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머 복순 언니. 칠순 축하해요. 화려한 옷을 입은 하객들이 몰려왔다. 꽃다발을 든 사람, 선물을 든 사람. 복순이 당황했다. 언니 연회장 어디야? 안내해줘. 그게.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객들이 점점 늘어났다. 10명, 100명, 150명. 로비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연회장 어디예요? 언제 시작해요? 배고픈데 밥은요? 질문이 쏟아졌다. 복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재현이 급히 끼어들었다. 저 잠깐만요.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뭐야 왜 안 열어? 설마 취소된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때 호텔 매니저가 나왔다. 실례합니다. 오늘 그랜드 볼룸 예약건 말씀이신가요? 네. 복순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예약은 어젯밤에 취소되었습니다. 예약자분께서 직접 취소하셨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250명의 하객이 동시에 복순을 쳐다봤다. 취소? 뭐야 진짜야? 우리 왜 온 거야? 웅성거림이 커졌다. 복순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이가 달려왔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나도 몰라. 복순이 비틀거렸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굴욕이었다. 로비가 아수라장이 됐다. 저녁이 됐다. 시댁 식구들은 호텔에서 복순의 집으로 돌아왔다.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 어떻게 이제? 제이가 중얼거렸다. 동네에 소문 다 퍼졌겠다. 하객들한테 뭐라고 해? 재민이 말했다. 그냥 호텔 실수라고 하자. 그게 제일 나아. 누가 믿어? 매니저가 다 말했잖아. 시댁 식구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야? 재현이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정민이 서 있었다. 정민이다. 재현이 말했다. 뭐? 복순이 벌떡 일어났다. 그년이 여길 왜 와? 열어. 당장 열어. 재현이 문을 열었다. 정민이 들어왔다. 표정이 담담했다. 어머니 왔어요. 인연이. 복순이 정민에게 달려들려 했다. 어머니. 재현이 막았다.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진정?
전현이 나를 망신시켜놓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복순이 악을 썼다. 정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 할 말 있어서 왔어요. 할 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 사죄요? 정민이 미소 지었다. 차갑고 담담한 미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도 잔치를 취소해. 내가 무슨 권한으로. 권한이요? 정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뭐야 이게? 복순이 서류를 집었다. 오늘 잔치 계약서예요. 예약자 이름 보세요. 복순이 서류를 확인했다. 예약자 이정민. 결제자 이정민. 총 비용 3억 2천만 원. 복순의 손이 떨렸다. 이게 3억 2천만 원. 다 제 돈이에요. 정민이 담담하게 말했다. 호텔 대관료, 식사, 답례품, 공연, 꽃장식. 전부 제가 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정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뭐야? 20년 동안 시댁 행사비 낸 내역이에요. 서류에는 날짜, 행사명,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04년 마이너스 결혼식 추가 비용 5천만 원. 2005년 마이너스 시후 돌잔치 2천만 원. 2008년 마이너스 서연 돌잔치 2천만 원. 2010년 마이너스 시할머니 장례 3천만 원. 2012년 마이너스 시삼촌 결혼 축의금 500만 원. 2015년 마이너스 시아버지 환갑 8천만 원. 2018년 마이너스 시누이 결혼 축의금 1천만 원. 2020년 마이너스 시어머니 환갑 1억 2천만 원. 2024년 마이너스 시어머니 칠순 3억 2천만 원. 총합 6억 6천5백만 원. 복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6억? 6억 넘어요. 20년 동안 시댁 행사비로 쓴 돈. 정민이 복순을 똑바로 쳐다봤다. 전부 제 돈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몰랐죠? 재현 오빠가 낸 줄 알았죠? 그게. 재현 오빠 명의 카드로 결제했지만 카드값은 제가 냈어요. 20년 동안. 복순이 재현을 쳐다봤다. 재현아, 이게 사실이야?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네, 내가 왜 말 안 했어? 정민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이 미친놈아. 복순이 재현을 쳤다. 마누라 돈으로 효도한 거야. 20년 동안. 어머니. 정민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뭐? 왜 숨겼는지 아세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돈 냈다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맙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무슨 돈으로? 다 재현이 돈이지. 이랬을 거예요.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20년 동안 6억 넘게 쓰고도 한 번도 감사 인사 못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뭘 해줬냐는 말만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어제 3억 2천짜리 잔치 준비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오지 마. 내 얼굴 보기 싫어. 그랬잖아요. 복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래서 안 갔어요. 어머니 말대로. 근데 저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제 돈도 같이 안 간 거예요. 정민이 서류를 정리했다. 이제 아시겠어요? 20년 동안 어머니가 무시한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복순, 성호, 재현, 제이, 재민. 5사람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정민이 입을 열었다. 저 이제 갈게요. 잠깐. 복순이 정민을 붙잡았다. 가지마. 뭐요? 할 말이 있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민은 멈췄다. 뭐라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복순의 무릎이 꺾였다. 털썩. 70세의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재현이 놀라서 달려갔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됐어. 복순이 손을 저었다. 이 정도는 해야지. 20년 동안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복순이 정민을 올려다봤다. 정민아.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도. 넌 우리 집 은인이었어. 6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도 티 하나 안 냈어. 근데 나는 뭐라고 했어? 내가 뭘 해줬냐? 그랬잖아. 복순이 이마를 바닥에 박았다. 용서해줘. 제발. 정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용서해 줄 때까지. 어머니. 정민은 복순을 바라봤다. 20년 동안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지금 무릎 꿇고 빌고 있다. 복수가 이뤄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 정민이 복순 앞에 쪼그려 앉았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용서해 줄 거야? 모르겠어요. 정민이 솔직하게 말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무시당하고 구박당했어요. 미안해 한마디로 다 용서하기엔 너무 오래 참았어요. 알아. 근데 어머니. 정민이 복순의 손을 잡았다. 일단 일어나세요. 이러면 제가 나쁜 사람 돼요. 복순이 천천히 일어났다. 재현이 부축했다. 어머니 소파에 앉으세요. 복순이 소파에 앉았다. 정민은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복순이 입술을 깨물었다. 미워한 건 아니야. 아니에요. 미워하셨잖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예쁘게 봐주신 적 없잖아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복순이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내 친정이 부러웠어. 네? 상견례 때 봤어.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상하고 품이 있는지. 옷은 수수하게 입었지만 눈빛이 달랐어. 나중에 알았어. 내 친정이 강남 건물주였다는 거.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다는 거.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부러웠어. 그리고 열등감이 들었어. 내가 며느리한테 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무시했어. 내가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바보 같지? 복순이 쓰게 웃었다. 70년 살면서 이런 바보짓을 했어. 내가 질투해서 며느리를 20년 동안 괴롭힌 거야. 정민은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해 정민아. 정말 미안해. 복순이 다시 눈물을 흘렸다. 정민은 한참을 생각했다. 20년의 세월. 무시와 구박. 그리고 오늘의 사과. 어머니. 응? 용서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알았어. 근데 노력은 해볼게요. 복순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네. 20년을 한순간에 잊을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저도 노력해볼게요. 복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고마워 정민아. 재현이 다가왔다. 정민아. 나도 미안해. 20년 동안 내 편을 못 들어줘서. 정민이 재현을 쳐다봤다.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돈 낸 거. 알았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어머니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비겁했어. 재현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불효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게 더 큰 잘못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오빠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해요. 오늘은 피곤해요. 알았어. 정민이 일어섰다. 어머니 저 갈게요. 정민아. 네? 다음에. 다시 만나줄 수 있어? 정민이 잠시 생각했다. 네. 연락할게요. 정민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 응? 칠순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복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문이 닫혔다. 250명의 하객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야, 이게 뭐야? 잔치가 취소됐다고?
우리 축의금 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복수는 사람들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평생 남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다.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있어 보이게 굴었다. 그런데 지금 칠순잔치에 하객을 불러놓고 잔치가 취소됐다. 이보다 더한 망신이 어디 있을까? 복순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는 얼굴이 다가왔다. 동네 이웃이었다. 그게 잔치가 취소됐다면서요? 왜요? 그건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취소했다고? 그럼 왜 며느리가 취소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며느리한테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다. 저기. 복순이 더듬거렸다. 호텔 측 실수예요. 예약이 잘못됐대요. 호텔 실수요? S호텔이?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S호텔은 서울 최고급 호텔이다. 그런 곳에서 예약 실수를? 그래도 이건 너무하네. 하객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게. 뭐 먹지도 못하고. 축의금은 어떡하고. 불평이 터져 나왔다. 복순의 얼굴이 빨갛게 그리고 하얗게 변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다시 나왔다. 실례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요? 복순이 물었다. 호텔 측 실수가 아닙니다. 예약자 이정민 님께서 어젯밤 직접 취소하셨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약자요? 예약자가 누구예요? 하객 중 한 명이 물었다. 이정민 님이요. 오늘 행사의 예약자이자 비용 전액을 부담하신 분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정민? 그게 누구야? 복순 씨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가 돈을 냈어? 며느리가 취소했다고? 사람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눴다. 복순은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복순 씨 며느리가 왜 취소한 거야? 누군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게 뭔가 있었어? 며느리랑 싸웠어? 아니 그게.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제이가 끼어들었다. 저기 죄송한데요. 우선 호텔 카페에서 커피라도 드시면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정리는 무슨? 잔치가 취소됐는데 뭘 정리해? 그래도 일단. 제이가 하객들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 그냥 갈래. 축의금 돌려줘. 나도. 이게 뭐야? 체면 구기게 됐네 진짜.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떠나면서 복순을 흘끔 쳐다봤다. 비웃는 눈빛, 동정하는 눈빛, 의아해하는 눈빛. 복순은 그 자리에 서서 하객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다. 250명이 왔다가 그냥 갔다. 칠순 잔치는 열리지도 못했다. 1시간 후 호텔 로비가 텅 비었다. 복순, 성호, 재현, 제이, 재민. 5사람만 남았다. 복순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칠순인데. 내 칠순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재현이 다가갔다. 진정은 무슨. 다 정민이 그년 때문이야. 복순이 소리쳤다. 그년이 취소한 거잖아. 그년이 나를 망신시킨 거라고. 어머니 그게.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해. 복순이 울부짖었다.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어머니가 어제 뭐라고 했지? 오지 마. 내 얼굴 보기 싫어. 정민은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 20년 동안 시댁을 위해 돈을 쓴 정민. 이번 잔치 3억도 정민 돈. 그런 사람한테 오지 마라고 했다. 정민이 취소한 게 이상한 일일까? 일주일이 지났다. 정민은 아이들과 만났다. 아들 시우, 딸 서연. 두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엄마. 서연이 달려와 정민을 안았다. 엄마 괜찮아? 할머니 잔치 일 때문에 힘들었지? 응, 좀 힘들었어. 시우도 다가왔다. 엄마 나도 다 들었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랬다면서? 응.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20년 동안 돈 다 냈는데. 알아? 정민이 웃으며 아이들을 쳐다봤다. 근데 할머니가 사과하셨어. 무릎 꿇고. 진짜?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그래서 좀 놀랐어. 할머니가 무릎 꿇은 거야? 응. 시우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근데 엄마 용서한 거야? 정민이 잠시 생각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20년이 20년인데. 그렇겠다. 근데 노력은 해보려고. 할머니도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용서는 엄마 마음이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알아 서연아. 고마워. 시우가 물었다. 엄마 근데 아빠는? 아빠랑은 어떻게 해? 정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아빠도 잘못한 거잖아. 20년 동안 엄마 편 안 들어주고. 알아? 이혼할 거야?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정민은 잠시 침묵했다. 아직 결정 못했어. 엄마 마음대로 해. 우리는 엄마 편이야. 서연이 말했다. 그래 엄마. 이혼하든 안 하든 우리는 엄마 편이야. 시우도 끄덕였다.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얘들아.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엄마 근데 엄마 사업 진짜 대박이라며? 서연이 물었다. 대박까지는 아니고. 아빠가 말하던데. 연 매출 30억 넘는다고. 뭐 그 정도. 와 엄마 대단해. 시우가 감탄했다. 엄마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줄 몰랐어. 엄마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빠보다 훨씬. 정민이 웃었다. 그건 아빠한테 비밀로 해. 자존심 상하실 거야. 이미 다 무너졌을걸? 세 사람이 웃었다. 저녁이 끝나고 헤어지기 전 서연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앞으로는 엄마 행복만 생각해.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돼. 알았어. 시우도 어색하게 엄마를 안았다. 엄마 나도. 뭐? 사랑해. 정민이 웃으며 아들을 꼭 안았다. 나도 사랑해 시우야. 아이들이 떠났다. 정민은 혼자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20년. 긴 시간이었다. 힘들었던 시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1년이 지났다. 정민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남편 재영과는 별거 중이었다. 이혼은 아직 하지 않았다.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온라인 리빙숍 정민하우스는 연 매출 50억을 돌파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다. 정민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당당하게 사업가로 활동했다. 어느 날 오후 정민의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다. 대표님 손님이요. 비서가 말했다. 누구? 오복순 씨요. 정민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복순이 들어왔다.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훨씬 온화해져 있었다. 안녕 정민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으세요. 복순이 소파에 앉았다. 사무실 좋다. 사업 잘 되나 보네. 네 덕분에요. 뭐가 덕분이야? 다 내 실력이지. 복순이 미소 지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민이 물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저요? 응. 내 얼굴 보면 마음이 놓여서. 정민은 살짝 놀랐다. 1년 동안 복수는 정민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먼저 다가오지 않고 기다렸다. 정민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그동안 가끔 재연을 통해 안부를 전해왔다. 정민이 잘 지내? 건강은 괜찮아?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 응? 1년 동안 연락 안 하셨잖아요. 응, 내가 먼저 연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왜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될 것 같아서. 내가 준비됐을 때 만나고 싶었어. 정민의 마음이 살짝 풀어졌다. 어머니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 좀 변한 것 같아? 네. 1년 전이랑 완전 달라요. 복순이 쓸쓸하게 웃었다. 작년에 정신 번쩍 들었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1년 동안 반성 많이 했어.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밤마다 떠올랐어.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정민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이제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20년 동안 묵묵히 견뎌줘서 고마워. 정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그리고 내 사업 성공한 거 진심으로 축하해. 대단해, 정민아. 정민은 눈물을 훔쳤다.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다. 과거의 앙금이 조금씩 풀어졌다. 어머니,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을래요? 정말? 복순의 눈이 반짝였다. 네, 아이들이랑 같이요. 그래, 좋아. 정말 좋아. 복순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복순이 돌아가고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다. 1년 전 이맘때는 절망적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20년의 분노를 터뜨리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복수하지 않아도 됐다. 용서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됐다. 저녁. 정민은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엄마. 정민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말대로 했어. 내 재산 지켰어. 티 내지 않고. 별이 반짝였다. 근데 엄마, 이제는 좀 티 내도 되죠? 숨기느라 힘들었거든. 바람이 불었다. 마치 엄마가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엄마.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골랐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 새로운 투자 유치건. 파이팅. 정민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다. 시댁 눈치 보면서 남편 뒤에 숨어서.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당당하게 나로서 살아간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 이정민 48세.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됐다.